일단 이 문턱이 굉장히 낮은 건 알겠네요. 그럼 이것도 집 살 때 또 크레딧 스트레스잖아요, 크레딧이. 그렇죠. 크레딧 좋아야 되나 이거? 크레딧은 이제 이게 매뉴얼 언더라이팅이기 때문에 노 미니멈 크레딧 스코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노 미니멈 크레딧 스코어라는 건 뭐냐면 몰게지 레이 페이먼트만 없으면 아니면 뭐 어떠한 나쁜 기록만 없으면 매뉴얼 언더라이팅으로 이 재산세와 보험비가 커버되는 숫자가 나오면 누구든지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자격 조건이 있다라는 야, 거고. 근데 내가 몇 년 전에 힘들었어. 한 번 늦었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몰게지 그 가이드라인은 뭐냐면요. 네. 그 1년 안에 원타임 레이 페이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몰게지 리파이낸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해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나 다른 건 괜찮은데 네. 몰기지 페이먼트는 최근 1년 동안은 이제 늦은 기록이 없어야 돼요. 네, 늦은 기록이 없어야 하고 일단 또 잘 내시길. 네, 일단은.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캘리포니아인 경우는 멀티 유닛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멀티 유닛을 가지고 계신 분이 리버스 몰게지를 활용을 해서 은퇴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이 씨가? 그러면은 유닛당 그렇게 리버스 몰기지 받을 수 있는 거면은 유닛당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그러니까 너무, 유닛은 너무 멀리 갔나요, 예, 제가? 너무 많이 받으려고. 유닛은 나눠져 있지만 이제 네. 몰게지 컴퍼니에서 하나로, 볼 때는 네. 하나의 집인 거예요. 맞아요. 이 하나의 집에 유닛이 4개로 나눠져 있어서 내가 한 유닛을 프라이머리로 살기 네.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가정, 내가 프라이머리인데 내가 세를 한 3집 정도를 받고 있어. 그렇죠. 라고 근데 리버스 몰게지를 만약에 활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그러면은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날지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이거는 꿀 아닌가요? 꿀 그러면 어떤 꿀인가요? 일단 본인이 한 네. 유닛을 살아요. 일단은 제가 뭐 417 아까 말씀드린 417에 제가 살고 네. 417 해프에 테넌트가 하나 있고 417 네. 쿼러에 네. 417 떨드 쿼러에 같은 집이에요. 이렇게 같은 네. 집인데 네. 입구만 다른 거예요. 네. 요런 집에서 렌트가 새 집이 나오겠죠. 그렇죠. 렌트 나오죠. 네, 일단 렌트나 렌트 보통 나오면 몰기지 커버 되겠죠. 뭐 한 네. 4유닛짜리에 네. 그런 정도 렌트비가 나오면 한 네. 가구에 어느 정도인가요? 에버리지가? 렌트비가? LA 같은 경우 네. 만약에 그 4유닛 2 옛날 집들 많잖아요. 옛날 네. 집들은 그러니까 한 유닛당 2베드라고 치면은 네. 렌트비 보통 한 3천? 한 유닛당요? 한 유닛당. 어우, 엄청 세네요. 한 세요. 유닛당. 그럼 3천이면 이제 9,000불이라는 어떠한 뭐 불로소득이 생기는 그죠, 거잖아요. 인컴이 그죠? 생기죠. 네, 인컴이 생기는데 이 인컴 플러스 리버스 몰게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렇죠. 어마무시한 한 그렇죠. 돈만 부른 그냥 그죠. 본인이 네. 나가시는 몰기지가 안 나가고 9천만 네.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냥 이거는 꿀이죠. 돈만 불로. 네. 거기다 돈만 아까 불로. 말씀하신 그 소셜 세큐리티 네. 그것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네. 이 멀티 유닛일수록 좀 유리한 상품이에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유리한데 멀티 유닛은 조지아가 좀 드물긴 해요. 하지만 이제 멀티 유닛이 어디가 좀 많이 발전이 돼 있냐? 뉴저지, 뉴욕, 그다음에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도 조금씩 멀티 유닛을 짓는 것 같고, 근데 대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사람 또 많은데 이제 좁고. 굉장히 그렇죠. 사람 땅덩어리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그렇죠. 인구는 대도시, 많고 대도시에 또 사람 대도시들이 그런 멀티 유닛을 하는데 또 저희 페어웨이 홈런이 멀티 라이센스 스테이시잖아요. 저희가 한 17개 주? 17개 주가 예, 17개 주 라이센스를 갖고 아직은 있기 때문에 17개 주지만.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 뉴저지,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 뭐 콜로라도, 조지아,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알라바마 뭐 그러니까 한국분이 살고 있는 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주는 네, 다 웬만한 저희가 한국분이 커버가 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주에 계시든 이 영상을 보셔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각각 이제 내가 정말 원하시는 해당이 되는 론오피서와 한번 상담을 나중에 받아보시는 거를 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재만 씨가 좀 잘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렌트비 산정이라든지 어떻게 이 4월 유닛이 또 만약에 들어가서 나누신 분들은 좀 복잡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집 하나짜리를 보통 4개로 나누나요? 보통은 이제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음. 리모델링을 하실 때 그렇게 4개까지는 허가가 론도 쉽게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은 4유닛을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 이게 불법 개조인가요? 아니면 허가를 받고 허가를 하나요? 바꿔야지 쓰레도 몰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몰래 하시는 예. 분들은 몰래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몰래 예. 하시는 분들이 집주인이 예. 거기 들어가서 하시죠. 예. 이제 내 유닛을 다 렌트를 주고 본인은 그라지 불법 개조해서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없겠지만, 이제 네. 그럼 또 그쵸. 이제 내가 이사를 들어가서 4 유닛으로 나눠가지고 합법적인 그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신 분들은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너무 이제 좋죠. 그런 것들을 좀 제이 씨가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네. 믿고요. 이게 또
그 크레딧 스코어, 미니멈 크레딧 스코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매뉴얼 언더라이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긴 하지만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 두 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 명의랑 상관없이. 집 명의랑 그러니까 집 명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부로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제 와이프 이름이 몰개지에도 없고 디드에도 없어요. 네. 없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같이 가야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메리드 커플이지만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너무 젊게 사는 세대이다 보니 뭐 갑자기 내가 뭐 세금 보고도 메리드 커플로 다 하고 하지만 이제 이분이 못 살겠다. 한국에 가셔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셔. 그랬을 경우에 이제 클로징을 메일러웨이 클로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좀 단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네. 그분이 메일러웨이에서 클로징 안 해주시면 안 나오나요? 그렇죠. 이제 그분이 사인을 해주셔야죠. 아. 네, 해주셔야 되는데.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뭐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오시거나 아니면은 그 한국 뭐 다른 나라에 있는 네. 이제 뭐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셔가지고 사인을 공증을 받거나 네. 이제 파워버터니를 대부분 받겠죠. 이제 파워버터니를 이제 공증을 미 대사관에 들어가셔가지고 증인을 참석하셔갖고 받아서 이제 본인이 사인을 해야겠죠. 본인이 하긴 해야 되네요. 남편이,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한국에 있어. 네.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올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미 대사관까지는 가서 서류는 사인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파워버터니를 대리인으로 내가 사인을 하겠다라는 야. 그런 거를 이제 미 대사관에 가셔가지고 공증을 받아서 원본을 또 저한테 보내줘야지만이 미국에서 내가 우리 와이프를 대신해서 사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격 조건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집안에 언더라이어가 한 명 더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이거. 부부는 이제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꼭 같이 네.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좀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컴이 좀 없으시더라도 또 그 에셋으로도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내가 그런 어떠한 에셋이 이제 그 재산세라든지 보험비가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누구나 다 이제 자격 조건에 들어가고 제일 또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걸 것 같아요. 62세가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도대체 대출이 얼마까지 되느냐? 라고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62세, 그러니까 자격 조건 62세부터 시작이잖아요. 62세부터는 52.2%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에퀴리에서. 그러니까는 주택 밸류에서, 그러니까 감정가에서. 어프레이저 감정가에서 52.2%까지만 융자가 가능하다라는 반 거죠.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고요. 쉽게 그렇죠. 100만 불이면 52만 불까지는 이쪽에서 해주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또 말씀을 잘하셨네. 이제 100만 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리밋이 있어요. 내가 뭐 200만 불짜리, 300만 불짜리, 그쵸. 400만 불짜리 집에 산다고 해서 네. 거기에 52%냐? 그게 아닌 거거든요. 이제 론 맥스가 있는데 금액이 매년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데 네. 이제 2023년 현재 108만 9,300불이고요. 기억하셔야 될 게 집이 만약에 뭐 네. 200만 불, 300만 불이에요. 그래도 가능한 금액은 108만 9,300불입니다. 올해는. 론투 밸류가 아닌,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미나 그걸 넘어섰어. 예, 론투 그 밸류가 아닌 네. 이제 론 리밋으로 간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론 리밋이냐, 맥스 론투 밸류냐. 호락호락하는 예, 거 이제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주용 집만 돼요. 맞습니다. 세컨홈이나 투자용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지켜야 되는 룰 중에 하나가 네. 리버스 몰기지를 받고 네. 내가 계속 거주를 해야 돼요. 내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병치료차 다른 데 가더라도 네. 집에서 다른 데 아파야 돼요? 오래되면은 거기 거주하는 게 오래되면 이 자격을 잃습니다. 그게 그렇죠. 되게 이게 중요한 이제 부분 자동 중에 소멸되는 하나예요. 건데 네. 이게 또 자동 소멸되긴 하지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평생 이 집에서 페이먼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한 이 집이 아무리 집값이 떨어지고 아무리 이 집값이 진짜 깡통집이 되더라도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 힐락,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은행에서 그 취급하는 홈 에쿼리 라인 오브 크레딧과 이 FHA에서 주관하는 히큼이 다른 점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저도 모르죠. 이거는 좀 모르죠. 이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힐락 같은 경우는 집값이 떨어지면 힐락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오프를 해야 되거나 페이오프를 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클로즈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카운트가 클로즈가 되는데 이 히큼은 또 달라요. 히큼은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히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히큼으로 뭐 한 20만 불을 받았어요. 20만 불 라이너 크레딧을 받았는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20만 불 라이너 크레딧을 받더라도 집값이 막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추락했어. 추락했는데 이제 20만 불이 그냥 뭐 은행에 있겠어요? 클로즈를 시킬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네.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손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히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히큼은 20만 불 있으면 20만 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었다고 해서 줄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또 살면서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 없이 또 살 수 있는 그런 또 집인 거예요. 네, 또 진짜 상품인 거예요. 은퇴에 포커스를 맞춘 굉장히 네, 포커스를 굉장히 맞춘 좋은 거죠.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또 자격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컨설링을 받으셔야 돼요. 그 전문 컨슬러와 그 컨설링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 안타깝게 아마 캘리포니아는 한국말로 이제 지원하는 컨설링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지아주도 펜에시안이라는 곳에서 했었지만 제가 또 얼마 전에 연락을 한번 해봤더니 더 이상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또 영상을 보면 또 펜에시안에서도 다시 또 그런 또 전문적인 그 컨설링을 다시 서비스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컨설링을 받으시려면 통역사를 이제 대동을 하셔야 돼요. 통역사는 그 컨설링 하는 회사에서 공짜로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컨설링이 필요하신데 통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바로 또 전화로 네. 그러니까 교육 증서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려면.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컨설링 자체 그러니까 이 상담 자체가 이제 그 영어로 상담을 받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하면 일반 1시간 반 정도 걸릴 게 3시간? 네, 한 3시간 정도는 걸려요. 그런데 보니까 3시간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전화로 다 가능합니다. 전화로 합니다. 예, 전화로 100% 방문이 가능해서요. 아니라 네. 이제 전화 서비스를 이제 컨설링을 하고 있고요. 아니, 뭐 그럼 우리 뭐 카운셀링이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끝나면은 질의 사항이 있나요 마지막에? 이제 퀴즈를 하나요? 저기 그 컨설링은 어떤 거를 하냐면은 네. 이 히큼에 대해서 이해를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네. 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큼이라는 거를 컨설러가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냥. 상담을 해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이 사람이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 컨설러가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상담사가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그 서티피케이트와 함께 저희가 론 서미션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서티피케이트이 있어야지 융자 신청이 가능해요. 받으셔야 되는데 네. 이제 무료로 통역사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이 자녀분이나 이제 같이 뭐 통화를 하셔도 되고. 네, 이제 편하신 그거는 대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론 오피서는 제가 물어봤더니 론 오피서는 같이 통화하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지만 자녀는 또 가능하더라고요. 아, 론 오피서는 못해요? 뭐 캘리포니아나 뉴저지나 뉴욕은 아마 한국말로 있을 하는 시- 서비스 네. 제공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근데 또 네, 네. 주마다 그 주에 또 등록이 되어 있는 상담사와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부부면 부부가 다 받으셔야 돼요. 아, 네, 부부가 그게 다 받으셔야 문제네. 되고 어. 아니 그래봐야 1시간 반이에요. 만약에 한국말로 원어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뭐 상담은 아닌 거죠. 저희한테 네. 문의 주시면 주별로 저희가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 저희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 오해를 꼭 풀어야겠다. 오너십. 이제 오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 리버스 몰게지를 받으면 오히려 렌더가 거꾸로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 이 명의가 도대체 정부냐 아니면 은행이냐라고 이제 그치. 착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한테 사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이 리버스 몰게지는 그냥 일반 융자와 같게 오너십은 100% 바로와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100%라고 하면 자녀한테 이게 유산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유산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집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내가 프린시플 밸런스보다 내가 그 프린시플 밸런스를 갖고도 충분히 남아있는 에코리는 유산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좀 해야 되죠? 어떤 거를 좀 준비하셔야 되죠? 일단은 리버스 몰기지를 받으시면 네, 유언장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위를 작성을 해서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라든지 이제 그 상속자를 지정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꼭 하셔야 돼요. 네. 왜 꼭 하셔야 되냐면
유서가 없으면은요 모든 재산은 일단 법원으로 일단 통해서 법원에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법원이 그렇다고 나라가 뺏어가느냐 이제 그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유산 상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녀들이 고생해. 복잡한 그죠. 그런 거를 겪지 않으시려면 네. 유산 상속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FHA 상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FHA가 왜 안전한 상품인지에 대해서 한번 스티브 씨가 한번 설명이 좀 가능하신가요? FHA는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기관의 목적 자체가 가능한 한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좋은 몰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FHA 융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FHA에서 은행들한테 인슈어드를 해줘서 은행들이 이거를 리버스 몰기지에 은퇴를 원하는 시니어들한테 우리가 은행들 이 보험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테니 그렇지. 우리를 FHA를 믿고 이 사람들이 은퇴할 수 있도록 리버스 몰기지를 도와주세요 하고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일단 FHA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안전한 금융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죠. 예, 그냥 일반 융자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집을 소유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은퇴를 집을 가지고 팔기도 그렇고 이제 다른 융자를 하면 먼틀리 페이먼트가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먼틀리 페이먼트 없이 사시다가 마음껏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는 은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야, 맞아요. 정말 이게- 쉽게 설명 잘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네. 오 대박. 잘했나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 잘했나요? 네. 융자계 선생님. 이제 페더럴리 인슈얼이 되는 상품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정부고 이제 스티븐 씨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손님이 계셔서 이 손님이 채무에 대한 이행을 못해서 어쨌든 손해가 났어. 이 손해를 내가 다 커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내가 다 보험 내가 이제 내가 많이 내가 다 커버를 해주는 거죠. 커버해 준다는 이런 또 걱정하지 상품이 마. 있어요. 그냥 예. 빌려줘. 그러는 거 아니야.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이제 나라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이제 집행만 그렇죠. 하게 네. 되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62세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베네핏을 볼 수 있는 상품이고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하시다가 생각이 든 받는 건데 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집이 페이오프가 돼 있어요. 페이오프가 돼 있어서 자랑하시는 아니 거예요? 이제 얼마 되진 않지만 이제 열심히 미국 오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게도 하시고 이제 파셔서 이제야 막 자리를 잡으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부모님을 보면 진짜 은퇴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달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매달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 부모님이 소셜세큐리티 받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냐면 가게 판돈을 쓰고 계세요. 가게 판돈을 이제 집을 페이오프하고 가게 판돈이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생활비로 충분히 커버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가 선택한 우리 부모님의 그 은퇴 선택은 뭐냐? 이 리버스 몰기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매달 들어가는 돈 없이 매달 즐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은퇴를 좀 도와드리고 하자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저희 같은 이제 자녀가 부모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개별 이제 론 오피서들한테 상담을 받는데 이제 상담 받는 게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고 그냥 집 주소와 이제 그냥 간단한 신상만 주시면 저희가 콧을 해드려요. 바로 그러니까 나오죠. 프리 어프로블처럼 얼마를 매년 쓸 수 있고 얼마에 대한 거를 내가 매년 이제 나중에 그 매년 쌓이는 그 힐락에 대한 그러니까 어마운트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힐락 그러니까 라인 오브 크레딧이 점점점 늘어나는 금액과 집값이 늘어나는 금액을 따져서 나중에 내가 이 집에 나오는 순간 얼마만큼의 에코리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론 오피서를 귀찮게 하더라도 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니까 받아봐서. 이게 네. 근데 확실히 그 스테레오타입이 저만에도 있었던 것 같은 게 그냥 생각해보니까 융자 받는 상품 중에 하나인 네, 거예요. 그냥. 오해가 이런 좀 상품이에요. 많아요. 예, 근데 예. 돈을 돈을 이렇게 매달 받고 왠지 집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아 이거 내 집 뺏기는 프로그램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그냥 유언장 쓰라고 하고 갑자기 이러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또 이거를 또 없애주기 위해서 이게 네. 내가 융자를 받았어요. 근데 뭐 한 3년 있다가 자녀가 이제 정리하시고 어머니 이제 제 집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데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페널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음.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없이 누구든지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집 정리가 이제 융자 상품 이런 그냥 일반 사고 팔듯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리버스 그런 몰개지를 것도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팔아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팔아도 있는 되고 거죠. 네. 아니면 계획이 바뀌어서 다른 재융자로 그렇죠. 갈아타셔도 재용자로 되고 갈아타셔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프리페이먼트 없이 페널티 가능하고요. 없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그리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는 건 가능하신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효자시네요. 한국에 계셔서 못 모시는 안타까운 마음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게 일단 좀 길게 얘기를 해보긴 했지만 이게 길게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집을 가지고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몰개지 페이먼을 내면서까지 은퇴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리버스 몰개지를 통해서 은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이제 가이드라인과 어떤 뭐 시나리오적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융자를 진행을 하면서 손님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주의사항을 한번 달아볼 텐데 오늘 그 리버스 몰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일단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리버스 몰기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해를 이제 좀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은퇴하시는 시점에서 이제 먼틀리 페이먼트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돈을 받으면서 요거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게 집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뭐 이게 진짜 은퇴지 말이 은퇴지 진짜 실질적으로 은퇴를 한다라는 거를 한번 옆에서 경험을 하거나 이제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집이 있다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재만 씨 같은 경우는 이 리버스 몰개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생각을 뭐, 얘기를 좀 하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약간 좀 저도 듣기로만 했었으니까 안 좋은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네. 되지 이제 마지막에 좀 부정적인 게 좀 그죠. 없어지는. 네. 마지막에 가기 전에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충분히 뭐 레버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편하게 페이먼만 없어도 살겠다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재만 씨도 집이 있으시잖아요. 네, 집이 저도 페이먼 없으면 살겠어요. 근데 진짜 이제 62세가 네. 되려고 하면 22년 후인데 22년 후에도 아니 또 몰개지가 나이를 이렇게 공개를 해요. 저기. 근데 이제 몰개지 페이먼을 그때도 5년 계속 후 해야 아니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활용을 해서 또 우리도 은퇴를 할 수 있는 또 나이가 될 그렇죠. 것이고 네. 또 이제 부모님들도 그리고 그 아까 네. 100만 불 그 리밋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또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또 네. 보니까 뭐 300만 불짜리 가진 사람 또 뭐 더 많이 땡길 수 있는 거냐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나와가지고 페이먼 없이 그냥 미국에서 페이먼 없이 살 수 있다, 몰개지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좀 멀티 유닛일 경우에 아우. 내가 렌트비를 굉장한- 받고 있어도 네. 내가 그 집에서 거주만 하면 네. 이거 리버스 몰기지를 또 활용이 가능하시다는 게 또 네, 오늘 장점. 어머니 전화 드리려고요. 바로 전화세요. 네, 어쨌든 이제 이 리버스 몰개지라는 거를 좀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은퇴하는 방법을 또 찾고자 이런 영상을 또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게 또 굉장한 또 이거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봐서 이 숫자적으로 보면서 말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콧을 받아서 도대체 공짜입니다. 이제 공짜. 얼마나 남는 이게 얼마나 내가 매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몰개지 페이먼이 정말로 안 나가는 건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그 론 에스티메이처럼 확실한 숫자적인 문서를 한번 받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부모님이 좀 연세가 있으시다고 하면 자녀가 좀 두 손 두 발 다 걷고 나서서 한번 이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이 시간에 리버스 몰개지를 또 준비를 할 텐데 그 전에 좀 궁금하신 질문이나 아니면 혹은 좀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그렇죠. 모든 질문들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이 시간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스티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저희 채널에 많은 힘이 되고자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